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이 다스리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 김미자입니다.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님 달성 사자 앞에 퍼포먼스 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님이시고요. 현재도 진짜 대통령님은 박근혜 대통령님이십니다. 왜? 탄핵당할 죄를 안 지으신 상태에서 임기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적들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감금되셨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상으로 탄핵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대통령으로서의 그 임기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님이시고, 그런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저들의 그 어떤 올무에서 벗어나서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우리의 곁에 오신 것은 대한민국의 희망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대한민국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딥스테이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그동안 장악해왔던 딥스테이트, 이제 멸망하고 있죠. 예, 그들이 완전 멸망해야 우리나라의 그들의 하수인들조차도 이제 청소가 돼야 나라가 바르게 됩니다. 대한민국 헌재조차도 이 딥스테이트들한테 지금 점령이 되어 있어서 이런 어떤 2017년 이 위헌 파면 선고도 바르지도 않고 부정선거도 바르지 않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 2017년 3월 10일 내려진 위헌 파면 선고는 반드시 재조사되고 바로져서 우리 국민들한테 또 전 세계에 공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 인사드리고 또 애국가 부르고 연설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늘이 오는 방향으로 위치를 바꾸다 보니까 바꿨습니다. 그래서 좀 방향이 이제 좀 지난번하고 좀 달라요. 반대편이에요. 먼저 대통령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서 저희들에게 돌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대통령님이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바르게 세우실 분도 대통령님이십니다. 대통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애국가 부를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서 소나무 철갑을 들은 듯 바람 소리 불변하면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
관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외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을 길이 보전하세 위고 투게더 트럼프 대통령님과 박근혜 대통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는 곧 이루어집니다. 저 멀리 보이는 곳이 박근혜 대통령님 사저입니다. 보이시죠? 우리 대통령님이 지금 계시는 곳입니다. 하루 속히 이 사저에서 나오셔서 저 청와대로 입성하셔야 되죠. 그날은 머지않아 곧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그늘이 이쪽으로 좀 넘어왔기 때문에 이쪽에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짠! 대한민국의 진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님이시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반드시 청와대로 복귀하신다. 박근혜 대통령님 짱! 짱! 우리 박근혜 대통령 웃는 모습 얼마나 이쁘세요. 짠짠짠. 오늘은 보자. G20 정상회의 세션 3 발언인데 이거를 영상을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올려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읽어 드리고요. 이게 이제 54번째 연설문입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제가 영상을 못 올려드렸습니다. 요 내용이 짧기 때문에 오늘 또 유경수 여사님에 대한 책을 그 박근혜 대통령님이 쓰신 나의 어머니 유경수를 한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어머니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연설문, 박근혜 대통령님 연설문 61선 중 54번째입니다. 이제 이 연설문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 연설문은 2016년 9월 6일 날 하신 거네요. 그리고 제목은 G20 정상회의 세션 3 발언입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제3세션 발언을 통해 자유무역 체제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 동참을 강조하며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였다. 먼저 견고한 국제무역과 투자를 주제로 한 제3세션에서 박 대통령은 자유무역 체제의 강화를 위해 첫째,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는 우리 모두에게 해롭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 것. 둘째로, 자유무역의 과실이 보다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 셋째로, 자유무역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강조하였다. 또 이번 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동결과 철폐에 대한 약속을 2018년 말까지 다시 연장하기로 협의했는데 이 약속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아울러 한국도 개도국의 통관 인프라 구축과 협정 이행에 필요한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해서 보다 많은 혜택이 개도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세계무역기구 WTO에 따르면 세계 주요 71개국 간의 무역 규모가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역 감소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무역 투자 자유화에 기초한 국제경제 질서의 건강까지 흔들릴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자유무역 체제의 강화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는 우리 모두에게 해롭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던 조치는 주변국의 연쇄적이고 경쟁적인 보호무역 조치로 확산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던 국가들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과 2배 이상 상승한 실업률에 시달렸고 세계 무역이 60% 이상 감소하면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한 경기 불황 때도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세계 무역 증가율이 20%에서 5% 수준으로 급락했고 그 결과 세계 경제 성장률도 6%대에서 0%대로 추락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자유무역의 과실이 보다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라가르드 IMF 총재께서 언급한 것처럼 자유무역으로 이룬 성장의 과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도 최근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확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자유무역 체제 자체가 아니라 그 과실을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이며 이는 어제 우리가 논의했던 포용적 혁신 성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자유무역으로 인한 경제 성장이 기업 투자로 이어져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이것이 가계 소득 증가와 소비 확대로 이어져서 더 큰 성장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G20 성장 전략을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면서 꾸준한 구조개혁 노력을 통해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이룩해야 합니다. 셋째, 자유무역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은 세계 무역의 80%, 약 80%를 차지하는 G20 국가들이 미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장국인 중국이 무역을 중점 의제로 설정하여 세계 무역 성장 전략을 제시한 것을 적극 환영합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의 동결과 철폐에 대한 약속을 2018년 말까지 다시 연장하기로 합의했는데 우리 모두 이 약속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WTO 무역 원활화 협정을 조기에 발효시켜서 WTO 중심의 다자유무역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협정이 연내에 비준될 수 있도록 G20 국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합니다. 한국도 개도국의 통관 인프라 구축과 협정 이행에 필요한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해서 보다 많은 혜택이 개도국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 밖에 세계 교역의 당면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호혜적 방안을 도출할 것을 기대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G20 정상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과거의 교훈을 토대로 현재를 냉철하게 분석해서 미래를 위해 적극적 행동에 나서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이 말씀이 바로 진정한 보수의 성향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수는 이렇게 하잖아요. 과거의 교훈을 토대로 현재를 냉철하게 분석해서 미래를 위한 적극적 행동에 나서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보수는 옛날에 좋은 것을 그거를 교훈을 삼고 받아들여서 현재를 적용하면서 그걸 냉철하게 적용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보수는 진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보란 단어를 이 좌파에서 자기들이 억수로 이렇게 앞으로 적극적이고 이렇게 진취적인 그런 어떤 정당이다, 이런 그런 그걸로 이미지를 미화하기 위해서 진보란 단어를 갖고 가서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좌파들은 실질적으로는 파괴자입니다. 질서를 파괴하고 질서를 법을 파괴하고, 자기들이 잘 하는 것은 무조건 법이고 자기들의 입에 어떤 그게 맞지 않으면 나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로남불 하는 게 이 좌파들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 진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보수는 진보한다, 이게 맞는 겁니다. 오늘은 연설문은 여기까지고요. 말씀드린 대로 유경수 여사님, 나의 어머니 유경수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20분이니까 보자, 50분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나의 어머니 유경수 여사이고 박근혜 지음, 그리고 도서 출판은 사랑과 사람이라는 출판사에서 지었습니다. 부제목은 박정희 대통령의 아내 유경수 여사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뒷면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 요 책이에요. 요 책. 유경수 여사님 책. 요 책이고, 요
뒷면 내용도 같이 읽어 드릴게요. 나의 어진 아내 영수, 그대는 내 마음의 어머니다. 새빵살이 없는 살림, 좁은 울 안에 우물 하나 없이 구차한 집안이나 그곳은 나의 유일한 낙원이요. 태평양보다도 더 넓은 마음의 안식처이다. 맑은 마음의 우물이 샘솟는 나의 집이거늘 없는 것이 무엇이랴. 영원한 마음의 양식이 우리 가정을 지켜줄 것이다. 이 내용은 박정희 대통령님의 편지 중에서 발췌해 놓으셨네요. 여사님의 바지를 보셨나요? 왜요? 귀여운 것 말이에요. 이 말이 전해지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어머니의 바지로 쏠렸습니다. 해져서 구멍이 난 곳을 미싱으로 박아 비운 바지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언제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본문 중에서 발췌해서 또 뒷면 표지에 기록해 놓으셨네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자, 요때는 되게 젊은 시절이시네, 그죠? 아주 곱고 이쁘십니다. 누더기 걸치고는 어린 놈은 뛰어놀고, 어머니 두 눈에는 흰 구슬이 맺히었고, 봉남이 새 옷을 입고 자랑하러 오고요. 귀 익은 소리 듣고 반가이 나가다가 풀없이 돌아와서 엄마 흥 나도 꼭 가. 소매를 잡고 흔들며 발을 동동 구른다. 유경수 여사가 애송했던 이병화의 시처럼, 위에 요거는 유경수 여사님께서 애송하셨던 이병화의 시였네요. 못 살고 힘들었지만 인정이 살아있던 그때 그 시절, 그래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었다. 퍼스트 레이디 10년 9개월, 그리고 8월의 그날 먹구름 속에 숨어버린 목련꽃 여인, 사랑하는 한 남자의 아내로 머물고 싶었고 아름다운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기에 서민들의 괴로움이나 아픔에 남몰래 눈물을 흘린 가슴 따뜻한 인간 유경수, 그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딸이 섬세하게 전하는 드러나지 않았던 어머니의 인간미,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부부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 정녕 유영수란 이름 세 글자를 오늘까지 우리들의 가슴에 살아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은이 박근혜, 대구 출생이고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 사이의 맏딸로 태어남,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유학 중 어머니의 서거로 돌아와 5년간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였음. 한국 걸스카우트 명예총재와 경로복지원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회의원, 한국문화재단 이사장,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있다. 저서로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내 마음의 여정 등 다수 있음. 나이가 들어서인지 화사한 옷을 입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인가 빨간색 옷을 입었더니 대통령께서 저를 보고 빨간색은 좀 하시는 것이었어요. 무한한 마음에 얼른 바꿔 입어야 했지요. 유경수 여사. 어머니의 마음과 만나서. 1999년 어머니 25주기를 맞았습니다. 50세도 채 못 사시고 이 세상을 뜨셨지만 참으로 굵게 사셨다고 느껴집니다. 인간에게 소중하기 그지없는 생명을 포함해서 모든 얻은 것은 버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리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모든 것은 사람들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결국은 잊혀지고 말지만, 지극한 성실성과 사랑, 이것은
계속 존재하게 된다는 진리를 어머니의 삶을 통해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지방 곳곳을 다녀도 외국에 나가서까지도 어머니를 따뜻하게 기억하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눈시울이 붉어지며 어머니를 추모하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우리 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생을 어떻게 살다가 가야 하는가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도 모르면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야 하는 짧은 여정, 그 하루하루를 진실하고 올바른 것을 가장 중히 생각하며 많은 사랑의 자취를 남기고 가신 어머니 모습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태어난 청소년들에게도 그들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 전달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머니를 기억하고 어떤 분이었다는 이미지는 갖고 있지만 그 모습을 더 생생히 알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또 새로운 발견이 될 수도 있는데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가 별로 없음을 아쉽게 생각해 왔습니다. 25주기를 맞이하여 그런 분들의 뜻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일생을 그린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장은 제가 어머니를 회상하며 쓴 글이고, 둘째와 셋째 장은 박목월 선생이 쓰신 유경수 전기 중에 발췌한 것이며, 마지막 부분은 어머니의 육필 원고와 어머니를 그리며 아버지가 쓰신 글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안다, 그 사람을 기억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씀씀이를 기억하고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책을 통해 어머니의 마음과 만나셔서 좋은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차례인데요. 차례 제1장은 어머니의 가장 소중한 선물,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쓰신 거고요. 2장 그때 그 시절의 짧은 필름, 3 눈부신 사랑 눈물겨운 아픔, 요 2, 3장은 박목월 선생이 쓰신 유경수 전기 중에서 발췌한 내용이랍니다. 그리고 4장 그리고 못다한 말은, 여기는 유경수 여사의 육필 원고와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쓰신 유경수 여사를 그리워하시면서 쓰신 글을 올려놓으셨답니다. 제1. 어머니의 가장 소중한 선물. 대통령은 공처가라고 하던데요. 공처가라고 정정해 주세요. 남편으로서의 점수는 대통령직인 15점을 앗아갔으니 85점이지요. 다시 결혼하신다면 어떤 남성을, 그분이 대통령을 그만둔 남성일 때 그분과 결혼하겠어요. 이런 이제 소제목이죠. 사랑하는 한 남자의 아내로.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함께 있는 시간은 공식 석상에서 일대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뒤에서 한두 걸음 뒤쳐져 걸으시고 앞에 나서서 연설하는 아버지 뒤에서 말없이 아버지를 응원하는 일이 어머니에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언중에도 두 분은 다른 이들은 알지 못하는 교감을 서로 나누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한 여성지와 인터뷰를 하다가 갑자기 잠깐 저분을 모셔볼까요? 하면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문 밖에는 뜻밖에도 아버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지나가는 걸 알았느냐고 기자가 질문하자 어머니는
그냥 느낌이 왔어요 하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이 오가고 서로의 움직임이 느껴지는 어머니와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내조자로서의 일을 힘들지만 언제나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조를 바칠 수 있는 남편을 가졌다는 것으로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즐거움은 함께 나누고 자랑스러움은 마음껏 보여드리며 가정일로 마음에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이 아버지를 내조하는 어머니의 원칙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저희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꼭 아버지에게 알려드려 기쁨을 나누고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해결하면서 남편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것이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러한 마음은 남편인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남편이었기에 퍼스트 레이디로서 주부로서 온갖 힘든 일을 감당하면서도 어머니는 자신의 이런 삶이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럼으로써 보람있고 의미 있다고 믿었습니다. 워낙 성실한 분이니까 그대로 따라서 성실하려고만 노력하죠. 이 한마디가 아버지에 대한 유경수 여사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다시 할게요. 워낙 성실한 분이니까 그대로 따라서 성실하려고만 노력하죠. 유경수 여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한마디가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1964년은 아버지가 가뭄으로 인해 애를 태운 해였습니다. 그해 7월경 마산에서의 행사를 끝내고 귀경하던 아버지는 비가 오지 않아 아직도 모내기를 하지 못한 채 팽개쳐진 마른 논을 보고는 긴급 대책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대책회의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입맛도 잃으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농민과 함께 비를 기다리던 열흘 후 드디어 비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청와대의 나무들도 가지를 휘저으며 떨어지는 비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장 마산으로 전화를 해서 그곳에도 비가 와요? 하고 물었습니다. 비가 온다는 소식을 확인한 아버지는 반가운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어머니와 함께 지프차를 타고 한강변으로 나가 반가운 길을 흠뻑 맞았습니다. 이 모습이 그 모습인가요? 맞았습니다. 줄기차게 퍼붓는 비 속에서 묵묵히 비를 맞고 서 있는 남편을 보면서 어머니는 자신의 남편이 이 나라의 지도자임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남편의 모습에서 감동과 함께 신뢰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호주를 방문했던 1968년 어머니는 호주의 넓은 녹지대에서 예쁜 꽃을 발견하고 차를 세웠습니다. 호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캥겔푸어라는 꽃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탄성을 지르자 호주 수행원이 꽃을 한아름 꺾어 어머니에게 선물했습니다. 꽃을 꺾은 사실에 미안해하며 호텔로 돌아온 어머니는 예쁘지요? 하며 아버지에게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퉁명스럽게 우리나라 꽃보다 예쁘지도 않네 했답니다. 어머니는 웃었지만 한 송이 꽃일지라도 우리나라 것을 내세우려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역시 작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감동을 느끼며 살았던 어머니는 그 감동을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답하였습니다. 가끔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짓궂은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주저없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어머니의 대답이 세간에 많은 이야깃거리를 낳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매력이 무엇이기에 결혼을 결심하셨습니까? 이제 질문하는 거죠.
내가 결혼한 이유는 의지가 굳고 신념에 참 모습에 끌린 것이었으나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지내오면서 느낀 것은 가족끼리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 어린아이처럼 맑게 웃는 모습이 매력이더군요. 유경수 여사님 대답하신 거죠. 이제 또 질문합니다. 대통령은 공처가라던데요. 애처가라고 정정해 주세요. 유경수 여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처가라고 정정해 주세요. 공개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해마다 내 생일을 기억해서 축하해 주세요. 작년에도 봉사활동 갔다 왔더니 저도 모르게 친척을 초대하셨더군요. 손을 내밀면서 생일을 축하한다고 하시잖아요. 아이들은 손뼉을 치면서 저희들이 만든 축하 그린 카드를 주더군요. 아마 아버지가 시킨 것 같아요. 기자가 묻습니다. 남편의 점수는? 유경수 여사님 대답하십니다. 대통령직이 15점을 앗아갔으니 85점이지요. 다시 결혼하신다면 어떤 남성을 선택하겠어요? 그분이 대통령을 그만둔 남성일 때 그분과 결혼하겠어요. 조용하지만 각별한 사랑을 나누던 두 분의 모습은 잠깐만요. 전화가 자꾸 와서. 조용하지만 각별한 사랑을 나누던 두 분의 모습은 해마다 목련이 피는 4월 중순이면 청와대에서 뵐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이 목련꽃송이의 바닥 속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다정하게 산책하는 모습이 제 방 창너머로 보이곤 했습니다. 목련나무 밑에 머물러 유심히 꽃을 바라보다가 저편으로 사라지는 두 분의 모습은 목련과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오랜만에 남편과의 산책을 즐기는 어머니의 웃음 띤 얼굴도 활짝 핀 목련과 아주 닮아 있었습니다. 가끔씩 어머니와 아버지는 탁구 시합도 즐겼습니다. 어머니가 학창시절 배구를 즐기셨다고는 하나 언제나 시합은 아버지의 승리로 끝나곤 했습니다. 시합을 하느라 발갛게 상기된 얼굴로 분발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빙그레 웃기만 하였습니다. 그때만큼은 큰 소리로 웃으며 탁구 서브에 전력을 다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더없이 행복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바쁜 스케줄에 쫓기는 아버지를 언제나 안쓰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대통령은 스케줄과 씨름하기를 업으로 삼아야 한다고 안쓰러운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쉴 사이도 없고 끝없이 이어지는 아버지의 스케줄을 보면 꼬리 없는 괴물과 씨름하는 어느 무사의 이야기가 생각난다고도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쓴 글이 있습니다. 유경수 여사님이 박정희 대통령님을 보며 쓴 글이랍니다. 중요한 사람을 접견하기 위해 아래층 서재로 내려가는 대통령의 걸음걸이를 지켜본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보통 뛰어가는 버릇이 대통령에겐 있다. 나라의 중요한 고비가 되는 때라면 더군다나 빠른 걸음걸이는 거의 구보와 같이 된다. 또 뛰어가시네. 혼자 넋두리처럼 되뇌었더니 대통령은 흘낏 돌아보고 두어 걸음 더 빨리 뛰어내린 다음 유유한 자세로 걸어 내려간다. 안쓰럽기도 하고 믿었기도 하다. 이처럼 항상 아버지의 뒷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던 어머니이기에 몸에 이롭고 좋지 못한 것을 가려 아버지의 식탁을 마련하는 일이 어머니에게는 큰 과제였고, 이를 해결하느라 식품학과 영양학에 관한 책을 열심히 읽은 어머니는 그 방면에 일가견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아버지가 저녁 식사도 잊은 채 회의를 하게 되면 어머니는 식사 시간이 지났음을 알리는 쪽지를 가만히 넣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드시는 밥에는 언제나 현미를 섞었으며 아버지 입에 행여 맞지 않을까봐 차츰 현미의 양을 늘려가는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된장찌개, 나물, 도토리묵 등을 좋아하는 아버지를 위해 어머니는 산길을 걷다가도 질경이 같은 나물이 눈에 띄면 얼른 캐어서는 아버지 식탁에 올렸습니다. 경상도에서 자라 냉면을 모르던 아버지가 한번 맛을 본 냉면을 좋아하게 되자 아버지가 언제 냉면을 찾을지 모른다며 항상 냉면을 만들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접 청와대 뒤뜰에 텃밭을 마련하여 고추와 상추를 심기도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의 옷차림에도 무심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이후 남자들의 넥타이가 넓어지기 시작하자 어머니도 아버지에게 드릴 넥타이를 새롭게 몇 개 더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침마다 평소의 것만 고집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몇 번에 걸친 권유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예전의 넥타이만을 골랐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예전의 넥타이를 슬며시 감추어 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넓어진 넥타이를 메고 나가는 아버지를 보며 어머니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그런가 하면 어머니는 되도록이면 아버지가 원하는 옷차림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작은 일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요즘 와서 부쩍 내 옷에 신경을 쓰는 대통령께서 흰빛이 좋겠다고 하시니 한자리에 참석하는 사람으로서 따라야 하겠지. 큰 행사나 외국인을 접견할 때 흰옷을 좋아하는 아버지를 위해 흰옷으로 갈아입으며 어머니가 한 말씀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어머니는 이런 농담도 하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화사한 옷이 입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인가 빨간색 옷을 입었더니 대통령께서 저를 보고 빨간색 옷은 좀 하시는 것이었어요. 무한한 마음에 얼른 바꿔 입었어야 했지요. 어머니의 옷 색깔을 무심히 지나치지 않았던 아버지와 그러한 남편의 뜻을 고맙게 여기며 받아들이는 어머니는 다정한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을 입나 관심 있게 바라보고 무엇을 먹나 걱정하고 몸이 상하지 않나 염려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비록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남편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신뢰하는 남편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고 남편의 손발이 되어 남편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구석을 살피는 일을 할 수 있었기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내조자이고 아내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시골에 내려가 작은 집 하나 짓고 나무와 채소를 가꾸며 평화롭게 조용히 살고 싶다고 늘 말씀하였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졌다면 두 분은 더 많은 사랑과 애정을 나누며 어느 부부보다 행복한 노년을 맞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한나라의 지도자이기에 그리고 그 내조자이기에 많은 시간을 공사에 할애했던 지난 시절을 이야기하며 두 분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두 분의 이러한 노년 생활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 아픈 어머니와 아버지의 일생이지만 한 가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두 분은 충분히 서로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확신하였을 거라는 저의 믿음입니다. 조용하지만 어디서고 당당하게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였던 어머니는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스스로 행복을 느끼며 산 현명하고 사랑스러운 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의 359 이거를 5분 만에 이걸 5분 만에 다 읽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게 다 읽을 수 있겠나?
아, 이 부분 읽으면서 눈물이 많이 날 것 같은데, 아버지에서.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이 45분.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유경수 여사님 그리워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도의 추억. 저도 해변에서 지으셨네요. 맴맴맴맴 시르릉 시르릉 1년 만에 다시 찾아온 정든섬에는 매미와 물새들이 옛 주인을 반기는 듯 성화의 뜻 태양이 백사장과 파도 위에 은빛같이 쏟아져서 눈부시게 반짝이고 암벽과 방파제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진 배곡 같은 파도가 1파 2파 또 3파 4파 온종일 반복해도 지칠 줄 모르고 망고 풍상 다 겪은 이끼 낀 노송은 해풍과 얼싸안고 흥겹게 휘청거리네. 지평선 저쪽에서 흰구름 뭉게뭉게 솟아오르니 천봉만봉 천태망상 현멸무상이로세. 밤하늘의 북두칠성은 언제나 천고의 신비를 간직하고 서산에 걸린 조각달은 밤이 깊어감을 알리노니 대자연의 조화는 무궁도하여라. 해마다 여름이면 그대와 함께 이 섬을 찾았노니 모든 시름 모든 피로 다 잊어버리고 우리 가족 오붓하게 마음껏 즐기던 행복의 보금자리 추억의 섬 저도 올해도 또 찾아왔건만 아 의된 일일까. 그대만은 오지를 못하였으니 그대와 같이 맨발로 거닐던 저 백사장 시원한 저 100년 넘은 백나무 그늘 낚시 죄송해요. 이기만 해도 목이 메고 낚시질을 하던 저 방파제 바위 위에 그대의 그림자만 보이지 않으니 그대의 손때 묻은 가구집기 작년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데 미소 띈 그 얼굴 다정한 그 미소 눈에 선하고 귀에 쟁쟁하건만 그대의 모습은 찾을 길이 없으니 보이지 않으니 어디서나 찾을까. 해와 달은 어제도 오늘도 뜨고 지고 파도 소리는 어제도 오늘도 변치 않고 들려오는데 임은 가고 찾을 길 없으니 저 창천에 높이 뜬 흰 구름 따라 저 지평선 넘어 머나먼 나라에서 구만리 창천 은하강변에 푸른 별이 되어 멀리 이 섬을 굽어보며 반짝이고 있겠지. 저기 저 별일까? 저 별일까? 시를 읽기만 해도 멍멍해지고 눈물이 납니다.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유경수 여사님 보내시고 얼마나 외로우셨고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우셨는지 이 시에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네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니까 공명이 되니까 정말 두 분이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으시고 정말 이렇게 진짜 함께 남은 여생을 같이 사셨다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참 듭니다. 그래도 정말 박근혜 대통령님 말씀대로 두 분이 살아 계시면서 서로를 정말 깊이 사랑하셨기에 같이 하지 못한 노후의 그 사랑까지 다 그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나라를 사랑하면서 지으신 작사 작곡하신 나의 조국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햇볕이 지고 그늘이 약간 져서 좀 바람도 불고 시원하니 좋으네요. 나의 조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백두산의 푸른 전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상 이결에 지켜왔네. 무궁화 꽃 피고서도 유구한 우리 역사 구세계도 살아왔네. 슬기로운 우리 결에 영롱한 아침 해가 동해에 떠오르며 우라말송 금수강산 여기는 나의 조국 조상들의 빗땀어린 빛나는 문화유산 우리 모두 정성 다해 길이 보전하세. 삼국 통일 이룩한 화랑의 옛 정신은 오늘에 이어받아 새마을 정신으로 영광된 새 소국의 새 역사 창조하여 영원토록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 사랑합니다. 두 분 존경합니다. 두 분께서 함께 일하시는 그 내살아 개살아 세상이 이제 이미 왔고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가시화되는 날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믿고 기다립니다. 두 분 트럼프 대통령님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최고이십니다. 왜 그러지 갑자기. 자, 저기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계시는 달성사저입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셔야 되니까요. 자, 이제 오늘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의 희망이시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의 진짜 현직 대통령님이시다. 는 것을 뜻을 담고 한 퍼포먼스 달성사저 앞에서 한 퍼포먼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